좀 전에 이제 이야기 중에 중도의 어떤 표심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가 좀 주목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그 종로 위에 서울의 3대 관전 지역이라고 했었던 광진을과 동작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작 우선 광진을부터 한번 지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9%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네. 되게 이제 저 지역은 원래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있었던 네. 지역이죠. 근데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1년 전부터 밭을 갈았던 지역인데 고민정 후보는 이제 최근에 전략 공천이 됐죠. 근데 이미지 자체가 고민정 후보가 좀 참신성, 감성을 좀 자극하는 게 있고요. 오세훈 후보는 자질, 능력 이런 측면들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와 50대 표심이 누구한테 향하느냐에 따라서 저 지역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끝까지 박빙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잠시만. 그 박시영 그 대표께서는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잖아요. 네. 저 여론조사는요, 그 신뢰 수준이 네. 95% 플러스 마이너스 4.3% 포인트예요. 그 500명 조사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걸 감안해서 봤을 때는 저 여론조사 수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8.8%니까 오차 예. 범위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은 8.8%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정 오세훈 후보가 1~2%포인트로 접전이 이루어진 조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만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직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약간 시기 예. 지났지만 우리 최민희 의원 제가 발언을 제가 제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선 저는 저 지지율대로 표차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거에서 야당표는 예. 아무리 여론조사가 정교해져도 야당표는 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여당은 조금 보수적으로 이걸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야당 쪽에 마땅한 대권 후보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지지층들이 네. 오세훈 후보 정도는 살려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작동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것은 선거법 위반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극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도 보수 쪽 유권자들이 되게 골치 아프게 생각을 깊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은 계속 이슈들이 많이 생겨요. 방금 말씀하신 선거법 이슈도 있었고 그 대진년이라고 하나요? 그 진보 학생들이 이제 선거운동 방해 이제 논란도 있었고 그 방해 논란은 오히려 오세훈 후보한테 결국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주목도가 높아지고 보수진이 결집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고민정 후보가 생각보다 선거운동 잘한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표만 자체가 사실은 진보 진영 여권에 유리한 표맛이긴 한데 오세훈 후보로서는 코로나에 좀 손해를 본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오세훈 후보하고 고민정 후보가 지역에서 뭐 부동산 이슈라든지 뭐 지역 개발이라든지 도시 환경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경쟁이 붙는다면은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조금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선거가 뭐 전반적으로 그렇지가 못하는 그냥 인사, 목례 선거지 않습니까? 마스크 네. 끼고. 그러니까 별로 충돌할 일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 지금 뭐 강찬호 의원 뭐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일단 저 중앙일보 것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제가 저 네. 작년 재보선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시 그 창원 성산 선거에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들이 당시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 공천을 했던 여영국 후보의 압승을 사실상 여론조사에서 했습니다. 저희 중앙일보 조사조차도 13% 포인트 넘게 가까이 여영국 후보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와서 보도가 됐는데 네. 그리고 다른 조사는 24% 포인트까지 여영국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만 보면 여영국 후보 압승인데 결과는 뭐 거의 몇백 표 차로 거의 똑같이 나왔거든요. 네. 엄청난 오차가 발생한 겁니다. 일단 그 자체가 우선 그때 독자들한테 되게 죄송하고 현재 지금 뭐 좀 전에 최민희 전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 아까 5%포인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로서는 야당 후보들이 표심을 잘 안 내비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당 후보들이 여당 그 이제 지지 응답자들이 더 많이 표집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회고 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주말을 거치면서 좀 달라진 흐름이 목격이 돼요.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에 일제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말 조사를 유심히 보면 각 지방 신문마다 중앙 신문뿐만 아니라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격차가 통합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이전보다는 격차 좀 크게 벌어진 상황이고요. 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대응에 대한 호평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공천 잡음에 대한 통합당의 비판 여론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보수층들이 내놓고 네. 보수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바닥의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좀 숨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흐름은 민주당이 좀 기세를 잡고 있다.
이제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달라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 지난 주말 뭐 주초까지 하면은 민주당 정점 그리고 통합당은 거의 바닥을 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통합당 이후에 김종인 대표를 김종인 위원장 영입해가지고 뭐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 좀 신뢰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메시지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이제 벌어진 흐름이 맞는데 2주 동안 그러면 이제 통합당이 만약에 바닥을 쳤다면은 네. 그건 기계적 반등인지 대세적 반등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럼 민주당 그 좋은 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서울 지역에서 이제 주목되는 곳이 동작을인데요. 여기는 뭐 청와대 프리미엄도 이른바 청와대 프리미엄도 없고요. 뭐 여당에 뭐도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지명도가 높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데. 예, 한번 광진들하고 볼까요? 동작을 하고 이제 엮어서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신인대, 중진 이렇게 엮어서 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고민정 대 오세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경합으로 보인다면 이건 제가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를 말씀드린 건데 동작을은 이수진 대 나경원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나경원에 대한 찬반 투표식으로 전개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저 지역은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네. 그게 뭐냐면 보통 나경원 후보는 그냥 후보가 아니에요. 원내대표까지 하고 전국적 인지도가 아주 높은 분이고 사실 이수진 후보는 누군지도 잘 모르는 후보인데 이수진 후보가 공천되자마자 나경원 후보 쪽에서 이수진 후보에 대한 예를 들면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먼저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보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수진이라는 후보보다는 나경원 의원 자신에 대한 찬반으로 이 선거가 네, 가고 재신임할 것이 가고 아닌 있기 것이냐. 때문에 이게 엉뚱하게 이게 중진 출신의 후보가 이렇게 부정적인 선거를 하는 경우는 초기에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나경원 후보가 처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저도 뭐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나경원이냐 나경원 아니냐의 싸움인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 민주당은 저 지역 늘 전략 공천했지만 후유증이 컸었습니다. 내부 반발이 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강용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나경원 후보를 반드시 꺾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 사람들의 정서인데 그런 부분이 이수진 후보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그 보여집니다. 나경원 찬반이라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도 진영 대결 쉽게 말하면 정말 아까 뭐 오세훈 또는 이 고민정의 경우는 그 개인에 대한 어떤 그 평가도 있는 반면에 네. 여기는 정말 그 민주당과 또 통합당의 가장 어떤 그 이념적인 부분 그 나경원 대표한테 이른바 친일가 또 프레임을 이제 씌운다든지 반대로 나경원 후보가 또 가장 먼저 이수진 후보한테 굉장히 그 부정적인 어떤 또 입장들을 표명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지금 두 여성을 놓고서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어떤 이념적 그 가장 진영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저것이 거기다가 아닌가. 예, 조금 보태자면 나경원 후보가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게 진영 말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권이냐 반여권이냐가 아니라 여기는 나경원이냐 반나경원 연합이냐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후보가 좀 이제 지금 초기 국면에서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의원이 초기에 자녀 의혹이 불거졌던 거를 털고 갔어야 돼요. 이걸 계속 명확하게 해명을 못한 상태에 선거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진실 여부를 떠나서 네. 사람들의 잔상이 많이 남아 있는 게 나경원 후보한테 굉장히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강찬호 의원 뭐 좀 전에 더 하실 말씀드린 얘기 더 없고요? 이상 없습니다. 네, 그래요. 나경원 관련.